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영상 5.9도입니다. KBS 제일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동석이었습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시에 9번에서 하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자, 어제 그 뉴스9에서 보도한 방탄안경 소식 예.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더라고요. 예. 네. 특전사 장병들에게 보급된 방탄안경 내구성 실험을 했더니 렌즈가 깨졌다. 네. 자, 정말 이 웃음만 나오는 일이에요. 예. KBS 단독 보도. 댓글을 좀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른강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 10,000원짜리 보안경을 10만 원짜리 물건으로 둔갑하고 그나마 품질 관리도 안 된 건 방산 비리라기보다는 방산 시스템의 후진성이라고나 할까. 예.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어부라는 필명 쓰시는 분, 처벌하세요.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리고 YONG로 시작하는 필명 쓰시는 분, 품질 실험한 사람들 저런 문제 나오면 바로 교체하고 인사상 불이익 줘야 합니다. 그래야 상관이 그냥 넘기라고 해도 자신이 불이익 당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규정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군 당국에서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M으로 시작하는 필명. 예, 소유자.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떤 업체인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낙찰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저 낙찰 노노 나라에서 하는 낙찰 방식 싹 바꿔야 합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 비세는 뭡니까 우위. 예,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판초라고 하던가요. 네. 예. 이런 이 부실한 그 방산 제품들 이래놓고는 또 이 부실한 그 보급품을 제공하고는 또 이득은 이득대로 다 챙겨가는 이런 아주 양심불량의 예. 제공자들, 업자들 용납이 안 됩니다. 게다가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탄 안경인데. 예. 그래서 킹선님은 우리 군인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아무래도 군 장병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 덜컹하고 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죠. 이것만 그럴까 이런 네. 이제 의심도 하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제 뉴스 아주 정말 뜨거운 화제를 모았고요. 오늘의 뉴스9 어떤 내용이 또 소개가 됩니까? 예, 오늘은 최근에 유치원 3법이 이제 어렵게 통과됐는데 네네. 저희 KBS 사회부팀에서 이런 의심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괜찮을까? 어린이집. 예. 아, 그래요. 유치원은 그 교육부의 관할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규모로 보면 어린이집 원화가 유치원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렇죠. 140만 예, 예. 명 정도가 다니고요. 유치원 못 가면 어린이집 가는 경우가 그렇죠. 예.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내부의 문제를 알기가 어려워서 취재팀이 이 내부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폐쇄적이지 않겠습니까? 보육교사 아니면 원장인데 그렇죠. 원장은 뭐 그런 내부 문제를 미리 말할 이유가 없고 보육교사 문제다. 그래서 보육교사를 저희가 지금 양심적인 보육교사.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비리 고발 상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네네. 그곳과 함께 서면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125명을 무작위로 받아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나온 표현들을 정리하면 네. 어린이집 급식은 모자라거나 더럽거나 예. 혹은 사라진다. 아이고.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자란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 취재팀에서 이런 제안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오병이어. 성경에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떡 5개, 예.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예수님의 기적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닭 한 마리 그 물통에 집어넣고 수십 명에게 예. 제공하는 그런 유치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예. 그 서면 인터뷰에 나온 표현을 몇 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를테면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수박 2통으로 99명의 아이가 나눠 먹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같은 이유로 예. 케이크 3상자로 99명이 나눠 먹었습니다. 야. 이게 그대로 나온 표현입니다. 예. 보육교사가 쓴 네. 서면 인터뷰거든요. 예. 또 하나는 아침 식단표와 전혀 다른 죽이 나왔고 죽은 전날 남은 밥을 냉동에 두었다가 반 공기 정도 되는 양을 물을 많이 부어서 멸치 몇 개 둥둥 띄워서 끓여서 20명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어린이집에 원화를 보내는 분들 정말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예, 오늘 뉴스를 보면 이렇게 약간 분노가 치솟는 또 하나는 이제 사라진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급식이 왜 사라질까? 네. 급식이 사라지는 경우에 대한 증언을 보니까 달걀을 어린이집에서 줄 경우에 세일하는 달걀, 동물 복지 달걀 두 가지를 구매해서 비싼 동물 복지 달걀은 원장집으로. 소시지도 비싼 소시지만 원장집으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싸고 그리고 동물복지와 무관한 달걀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는 그날 달걀이 이제 반찬으로 나온다 그러면 반찬을 달걀을 두 가지 샀다는 거죠. 네네. 뭐 일반 달걀과 동물복지 달걀. 네. 그래서 비싼 건 원장집으로 갔다라는 예. 거거든요. 이 교육자적 양심이 뭐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냐하면 당국의 점검이나 네. 뭐 모니터를 하거든요. 네. 봤더니 예고를 해준답니다. 언제 나간다. 예, 조사를 하러 나간다. 그러면 이런 일을 도저히 잡아낼 수 없겠죠. 그 또 하나는 그러면 이 보육 교사들은 양심이 없어서 왜 고발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알아봤더니 고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제가 짐작하건데 예. 만약에 고발했다가 어디 다른 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다른 데 취업이 안 돼. 맞습니다. 예. 맞죠? 예. 네. 그리고 정책 당국에서도 결국은 고발자가 합리적인지를 보기 위해서 당신 그 어린이집에 근무하느냐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부 고발하지 말라는 거죠. 그는. 네, 이런 문제들을 심층 취재에서 오늘 9시에서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눈 부릅뜨고 저희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610번 쓰시는 분 유치원에서 기적을 행하고 있네요.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3447번 쓰시는 분. 이 교회의 성찬식도 아니고 아이들 상대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2495번 쓰시는 분. 손주 둘이 어린이집에 가면 애들이 살이 빠지고 끝나고 집에 오면 배고파서 짜증을 낸다고 하네요. 예. 이 경우가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네. 자, 오늘의 뉴스9 미리 보기. 그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네. 지금 국내에서 유증상자, 그러니까 발열을 보는 유증상자 4명이 나왔는데 네. 방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받았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확진자 1명 이외에 추가로 나온 확진자는 없고요. 다만 중국과 미국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서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 중국 전역으로 확산돼서 네.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이제 9명으로 늘었고요. 네네. 또 미국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그 중국 우한을 여행 다녀온 네. 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미국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 당국은 지금 2002년 3년에 번졌던 사스 그때 네. 약 700명 넘게 죽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 사스에 준하는 비상 통제장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고 네. 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뉴욕 증시도 지금 주춤하고 있고요. 아이고, 예. 여행이라든가 네. 관광 산업 등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우리가 크다는 그런 지금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비롯된 병원균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아직 안 되고 다만 중국 우한의 그 수산물 시장에서 비롯됐다는 것만 지금 밝혀질 뿐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을 통해서 감염됐는지
유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물. 예. 수산물에서 그런데 거기 수산물 시장에는요 가축도 팝니다. 아 그래요? 예. 허허. 그래서 아마 가축을 통해서 전염됐으리라. 그러겠죠, 이를테면 아무래도. 메르스 같은 경우는 낙타였고 네. 사스는 박쥐였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거든요. 네, 동물이었거든요. 네. 예. 사양 고양이였던가요? 아무튼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염 원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 병원균의 실체가 파악이 되고요. 또 아울러 이와 관련한 그 항체 예. 제를 또 우리가 빨리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방탄안경과 관련해서 후속 보도를 오늘 또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오. 어제 했던 기자가 하는데 예. 그 오늘 방송하는 제목이 방탄안경 입찰에 선글라스를 참고했다고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아, 그래요? 좀 궁금하시죠? 예. 이걸 보도하는 기자가 김용준 기자인데 네네. 연극을 예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끼가 넘치는데 아, 그래요? 김용준 기자에게 예. 한마디. 네. 용준아 잘해라. 용준이라고 부르시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엄경철 국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공동 뉴스구역 KBS. 엄경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검역 및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국회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파병 현장이니 국회 비준 동의는 추가로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4.15 총선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직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보수통합 실무논의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 통합신당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통합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현 한국당 공관위원장인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분기 정보재정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한국 경제가 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경제 성장률 2%는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고용과 분배까지 3대 지표에서 차선의 선방을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실제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창석의 5분 당. 자, 5당 명예대변인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우리 KBS 1라디오 국장님 성함이 최봉현 국장님이 보고 계셔. 요즘 오창석 평론가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 더욱 감사합니다. 분발할 때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짧고 굵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각 당의 논평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각 당의 논평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먼저 찬성 쪽 입장일 수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 얘기인데요. 네. 청해부대 파견 지역 한시적 확대 관련 호르무즈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이재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이 파병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결국은 국민의 안전,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해결 방안을 찾았고 그 네.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결과론적으로는 찬성을 했는데요.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배제된 것이 유감이다. 그리고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이게 헌법 60조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어이구. 파병은 국회의 비준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정의당하고 맥이 같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입장이. 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반대는 정의당은 헌법 60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안 된다, 보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군사적 목표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파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다. 네. 라고 반대의 입장을 내뱉었습니다. 네. 자, 5당의 입장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5당의 입장 중에서 이제 찬성하는 당의 입장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당 논평도 소개해 주시죠. 네, 파병에 반대하는 당 논평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입니다. 아, 소개해 줬어요? 네네. 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최봉현 국장님 이거 보고 계시는데. 아, 그래요? 분발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겨보려고 한 얘기했어요. 자, 그래요. 우리 오창석 씨는 참, 아주 특기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아주 정말 신기가 있어요. 네. 네. 뭔 얘기를 하면은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만드는 그런 묘한 능력이 있어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많이 배우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화를 안 낼 거예요. 뭔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만드는 말이죠. 네. 네. 자, 그래요. 진득한 논평하겠습니다. 네. 진행하다 보면은 네.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거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렇게 또 짚어갑니까? 알겠습니다. 나 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창석의 5분당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6시 21분 15초 지났는데, 네. 자, 22분 18초까지 시작. 네, 더불어민주당 먼저 한 줄로 요약하면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부터 점검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네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논란으로 떠오른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에 대한 출마에 대해서 네네. 당 차원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우려를 전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겠죠. 네네.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차출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60여일 정치권을 떠났다가 정강정책연설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당대표는 정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겼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KBS 김경래 최강시사쇼에 나와서 정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네. 다만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을 해서 네. 공천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당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왜요? 일단은 무죄를 받았죠.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서. 네,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1월에 복당을 했지만 네네.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이런 젠더 이슈가 혹시나 다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예, 그래요. 긴장이 풀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고는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전직 당대표 및 비상대책위원장들과 보수 대통합과 관련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자리에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네네. 먼저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8석인 세보수당과 108석 정당이 정치공학적으로 1대1로 하겠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다. 예. 가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오합지졸을 묶어서 죽도밥도 아니게 만들면 국민들에게 또 실망을 안겨준다. 어허. 라고 쓴소리를 남겼고요. 네네.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지도보다 비호감도가 높은 것이 문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중요한 것이고 수도권에서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서 한바탕 했으면 좋겠다라고 남겼습니다. 임명진 전 위원장이 한마디 더 남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입니다. 한국 사회에 천주교와 불교도 있다. 너무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임명진 위원장 이분은 목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목사로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네. 목사입니다. 예.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떨렁 얘기하면은 전광훈 목사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네. 먼저 대신
쪽인 걸로 이제 본인은 밝히고 있는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남긴 쓴소리들은 황교안 대표가 잘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엊그저께 육포 파문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건 이 건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오창석의 5분당 바른미래당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식사 또는 식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는 28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의원들과 귀국 인사를 할 겸 오천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20명 중 17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지역구 의원을 포함해서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가 공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년 4개월 만에 재회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일단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중도 실용정당을 만들겠다. 바른미래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리모델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날 논의가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식사를 가질 것인데요. 왜 식상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결국은 흔히 말하는 구태 정치라고 할 수 있는 보스 정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예. 그런 국민의 시각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식상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치가 언제쯤 인물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바뀌게 될지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책 중심. 인물이 없으면 간판이 없으면 그 당에 가치가 잘 부각되지 않는 이런 현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자, 더 소개해 주실 정당 소식 있습니까? 네,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한신당입니다. 네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네네. 민주평화당, 평화당, 대한신당 당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의원 의원회관인데요. 연동형 선거제 흔드는 꼼수 정당 퇴치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예.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표는 아주 깊은 말은 나누지 않았지만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먼저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개혁 연대의 길을 생각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망가뜨리는 꼼수 정당은 안 된다. 우리가 앞으로 해외에 나가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유성엽 위원장 역시 기존 정당 간의 통합, 정계 개편도 같이 모색되는 것이 이번 토론의 현실적인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결국 3당의 대표들이 느슨한 연대 또는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보수당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새로운 보수당 링겔만 효과를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남기고 싶은데요. 네네. 이 링겔만 효과가 집단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나면은 공헌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네. 일종의 역시너지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 대표가 계속해서 유승민 새보수당 재건위원장과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23일 그 연휴가 되기 전에 만나자고 했는데요. 유승민 위원장 같은 경우는 만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결실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만나서 명절에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통합이라면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우리공화동도 통합 범주에 포함이 된다면 저희는 응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혁신 통합이 되어야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남은 당이 또 있습니까? 정의당이 있습니다. 정의당. 예, 갑시다. 네, 정의당 이야기 가화만사석이라고 남겨두고 싶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하면서 정의당이 가장 큰 수혜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연 확장을 위해서 여러 외부 인사도 영입을 했습니다.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병록 해군 제독도 영입을 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개방할당식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의당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정의당 비례대표의 공모를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은 정의당의 정체성을 뚜렷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정의당과 달리 살아온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네. 이런 의문을 남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이구 창석 씨, 이 방송 분량 늘리려고 당을 이렇게 다 쪼갰네요. 네. 머리 쓰면 안 됩니다. 네, 각 당별로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각 당별로. 네. 예. 좀
웬만하면 묶을 땅은 좀 묶어주시고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창석 평론가 정말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민초를 닮은 평론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남북 협력을 더욱 정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별적 관광을 허용하겠다는 뜻.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뒷받침. 우리 국민의 개별적인 북한 관광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제동을 건 사람이 있었으니 뜻밖에도 다른 나라 대사. 바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해리스 대사는 또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선 한국은 북한과의 어떠한 계획도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개별 관광을 추진할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로까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 발끈. 청와대 관계자는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협력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반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입니까?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입니까? 주한 미국 대사인가 조선 총독인가 이 질문은 지난해 11월에도 제기된 바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한국 정치인 불러다가 압박했으니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해훈 의원이 그 주인공.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방위비 얘기할 줄 모르고 간 건 맞고 좀 당황했던 거 맞죠. 서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 빌리언이라는 그 구체적인 액수를 거론했어요? 했죠. 여러 번 했죠. 제 느낌에 한 20분 되지 않았나. 해리스 대사가 궁지에 몰리자 미국 국무부 해리스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해리스 대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훌륭한 대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범위한 한미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일자 미국 행정부도 곤혹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정부 관계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자체에 대한 미국의 일반적인 지지 입장을 잘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한데 손님인 해리스는 왜 당당한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해리스 대사 머릿속에는 이 동네에 와서는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 측면은 없는가? 우리가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미국 통일하고는 학자들 또는 미국 대사관에서 부르면은 그야말로 자다가도 일어나서 쫓아가가지고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고 얘기하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해리스 대사의 그런 오만함을 사실은 부추긴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현 부의장이 말한 정치인은 혹시 이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반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신변 안전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북한 개별 관광이 가능하겠습니까? 덜컥 허용했다가 제2의 박왕자 씨 사건, 제2의 오토 원비어 사건이 터지면 그 책임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측은 해리스 대사 때리기를 중단하고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언행으로 한미동맹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해리스 대사의 그런 오만함을 사실은 부추긴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쾌한 가을은 새까만 코스
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맑고 영롱한 목소리를 전해드려야 할 텐데 감기가 좀 심해서 여러분들께 드문드문 기침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땡을 칩니다. 자, 아이유의 모던 타임즈 들으셨고요. 이제 퀴즈 정답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문제는 이 남자는 무엇의 약자일까? 20대 남자를 이 남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요. 0111번 쓰시는 분. 이 남자, 20대 남자 신조어를 배우는 훌륭한 방송 김용민 라이브. 아이고 감사합니다. 배동님, 이 남자는 이탄희. 김필중, 20대 남자 사람? 그래요. 요 맞힌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 이 남자는 약관. 네. 자, 그리고 795번 쓰시는 분, 20대 남자. 약관이 맞네요. 약관이 20대 남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한테 다시 한번 또 땡을 칩니다. 약관의 나이를 우리가 통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관이라고 써서 무슨 왜 보험 약관 그런 의미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왜 약관이라고 보냈나 했는데, 네. 약관의 뜻은 남자 나이 20세가 된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 약관이. 예,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 6251번 쓰시는 분, 네, 맞히셨어요. 네, 딩동댕을 치면서도 유감스러운 마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꼭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서 본인의 유식함을 드러내려 한 것인지. 6251번 쓰시는 분, 잘나셨어요. 네, 그래요. 아주 잘난 분입니다. 자, 7955번 쓰시는 분, 20대 남자. 자신은 50대 후반이라고 하셨네요. 네, 그래요. 한주현님, 20대 남성입니다. 새해 복 많이 쟁취하시고. 복을 쟁취합니까? 김용민 라이브 새 표로 원내 진입 기원합니다. 네, 새 표면은 이제 3%가 안 되는 거죠. 네, 새 표라니요. 3%를 쓰셔야 되는데 3표로 보내셨군요. 네. 이런 걸로 자꾸 오해를 끼치시는 우리 한주현님. 네. 각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케이케님, 이런저런 남자. 네. 그래요. 그리고 여유당님, 정답 오창석 씨가 지금 30대 중반입니다. 네. 닉네임님, 목소리가 언제 맑고 영롱하셨죠? 할 말을 잃게 만드는군요. 네. 각성하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교통량이 부쩍 늘었는데요. 도로 위에 들어서면 모두와 함께하게 되죠.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는 처리했지만 발안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11km 사이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비봉에서 용담터널 또 금천 부근 2km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오산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여파를 받아서 오산 나들목 2km 정체되고 있고요. 서울 시내는 현재 차가 많아서 온통 빨간색인데요. 여기에 집회까지 하고 있어서 도로가 혼잡합니다.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반포대로 서울 성모병원 앞 사거리에서 서초역 사거리 방면 하위 2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일대로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지나시는 분들은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재판 5분 전입니다. 여러분 모두 집중, 모두 귀를 김용민 라이브에 집중. 잠시 후 오늘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던 일을 하면서 이 재판 함께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는 순간 재판부가 입장합니다. 지금부터 사건 번호 0122 재판을 개정하겠습니다. 땅땅땅. 자, 오늘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판 5분 전 함께할 두 변호사 소개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 나왔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법무부 민티팀tor의 박지훈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재판 사건 번호 0122-1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정경심 교수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오늘 재판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뭐 14개 다 부인하면서 네. 가장 뭐 화제가 많이 됐던 부분은 사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입학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입학과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전부 부인했고 부인하는 취지는 이런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정확하게 자기소개서가 됐든 뭐 표창장이 됐든 뭐 이런 것들에 다 문헌 하나를 다 뜯어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 그거를 불법이라고 볼 정도까지는 안 되고 불법을 볼 정도도 안 될 뿐더러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도 그렇잖아요. 애가 어디 가서 실습을 했는데 네. 뭐 실습을 했는데 교수가 시키는 거가 제대로 안 됐거나 교수가 시키는 거는 화분에 물 주기 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적이 아닌 거냐. 네.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였고 이제 대표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 여전히 표창장이었고 그렇죠. 표창장이 말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네. 오늘도 사실 공판 준비기일 5번 거치고 처음 재판이에요. 네, 이거 네. 정말 황당한 일인데 네. 예, 하여튼 첫 번째 표창장 가지고도 또 재판부와 검찰이 아웅덩했습니다. 네. 날인이냐 그리고 파일을 위조한 거냐 파일을 이제 바꾼 거냐 도장 파일을 그렇죠. 그 문서에다 갖다 붙인 거냐. 그거를 갖고 예. 이례적으로 부장 판사가 예. 내가 국어차를 좀 찾아봤다. 예. 날인 내가 앞만 찾아봐도 날인은 도장을 찍는 건데 네. 이걸 어떻게 보느냐라고 검찰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 같은 내용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거든요. 검찰에서는. 예. 도장을 뭐 좀 도장으로 직접 찍든지 네. 컴퓨터로 하든지 네. 같은 내용이라고 공소장 변경 신청까지 했기 때문에 아니 컴퓨터를 이용한 거면 날인이라고 볼 수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또 그렇게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부장판사가 국어사전까지 봤다면서 제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뭐 마땅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왜 중요하냐면 네. 9월 6일 날 과연 기소할 거리가 됐었느냐 안 됐었냐. 네네. 만약에 전 9월 6일 날 공소했던 거를 공소 취소를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기소했던 게 검찰의 어떤 행동이 권한 남용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리하게. 그러다 보니 계속 이 조금 날인하고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조라고 하는 게요. 뭐 들어서 최근에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그 전달을 해드려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내용을 가짜로 꾸민 게 위조가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네. 그 도장 찍힌 사람 명의를 허락 없이 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체 관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첫 번째 공소장에는 도장을 마음대로 가져다 찍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아들 표창장에 있는 걸 따서 파일 자체로 만들어서 위조해서 출력을 했다라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요. 사실관계를 다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도장을 가져다 찍었다는 건 어쨌든 총장 도장이 찍힌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도장 찍을 권한을 줬냐 안 줬냐 네. 총장도 불러야 되지만 정현식 교수 측에서 원래 이런 부분에 내가 권한이 있었고 전결 권한도 있었다. 네. 이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사람들 얘기도 다 들어봐야 돼요. 완전 달라져요. 근데 네. 이게 파일을 가지고 위조한 거는 뭐를 물어봐요? 컴퓨터에 들어있는 건데 이건 100%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썼네가 되잖아요. 전자 후자에 따라서 입증 완전 방법 달라집니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일반인들이 보고 또 지금 검찰에도 수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꾸 이거 똑같은 거 위조인데 왜 이러냐는데 저희 같은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실관계 하나에서 모든 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도장을 줬으면 위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도장을 찍을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위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파일을 하는 거하고 도장을 찍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행위인데 그 행위를 같이 볼 수가 없는데 검찰도 알 건데 계속 혼용되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일로 위조한 거는 자 내일 밤인가요? 오스카상이 대한민국 최초로 기생충이 이제 상을 받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 영화 참 화제가 됐던 부분이 우리 박수단 배우가 이렇게 그 표창장 선문서 위조학과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송강호가 아들아 넌 계획이 있구나 이 얘기까지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떠올리는 방법으로 했다라고 검찰이 밝힌 거예요, 사실 공소장에서 두 번째 공소장에서. 근데 만약에요, 실제로 그렇게 위조를 한 게 그냥 컴퓨터에 있는 파일로 쉽게 증명이 될 정도라면 사실 저는 검찰이 이렇게 다툴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물론 박지훈 비변호사 말만 따라 그래도 첫 번째 공소 잘못됐다는 얘기 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야 그런 행동까지 해가면서 위조했어라는 게 딱 밝혀지는 순간에 저는 다툴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앞에 기소가 설령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마음은 정말 안 좋은 행동으로 갈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왜 같은 행동이다. 도장 찍는 거랑 파일 위조한 게 같은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9968번 쓰시는 분 날인이라는 것이 전자날인도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인도 전자로 결제하는데요. 전자날인 포함되는 거 이분 의견 맞습니다. 근데 네. 전자날인이라고 하는 건요. 전자날인 프로그램이 있죠. 네네. 최근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그게 찍히는 건데 위변조가 안 되게. 위변조가 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자날인도 어쨌든 도장을 찍는 행위인데 그거는 본인의 컴퓨터에 그런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고 아니면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지. 네. 지금 두 번째 공소장인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스캔해서 이미지 거예요. 파일을 복사해서 붙였다는 거니까 네. 다릅니다. 아니 이게 사안이 이렇게 복잡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첫 번째 거를 포기를 하면 어쩌면 쉬워져요. 공소장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하죠? 양 변호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저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9월 6일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공소시효 만료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날 그렇게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조사 한 번 없이 네. 피의자 그거 했던 거를 만약에 취소를 해버리면 그때 기소가 무리한 기소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소였다. 기소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끝까지 이거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사안을 놓고 두 개 재판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중 기소가 된 거고 네. 오늘 이제 재판부에서 얘기를 한 거는 지난번에 사실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이중 기소 공소를 추가한 게 아니라 같은 사안을 두 번 재판에 넘기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네. 원칙적으로 두 번째 재판에 넘어온 거는 아예 재판 대상이 아니라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 공소 기각을 할지는 내가 못 정하겠다. 증거라도 보고 정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 법대로 엄밀히 따져서 만약에 이중 기소잖아요. 네. 두 번째 거는 내용 들여다볼 필요 없이 재판에 넘어온 게 잘못됐으니까 공소 기각해야 되고요.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그렇게 공소를 재판으로 넘겨놨으면 이제 법원의 이 재판의 주도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압수수색 같은 걸 못 합니다. 그럼 그렇게 쌓인 증거는 증거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설령 그렇게 위조를 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표창장 위조 사건은 날아갈 수도 있어요. 뒤에 건 공소 기각, 앞에 건 무죄로, 증거 부족 무죄로. 하하. 이게 우리가 사법시험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형사소송법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서 공부는 해놓긴 하지만 공부는 해놓기면 이런 신뢰가 있겠네 하면서 그냥 외워놓는 상황인데 우리 검찰이 실제로 해버렸네요. 문제가 나오네요. 똑같은 걸 왜 기소할까 이랬는데 기소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이른바 킹크랩 시연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 재판부가 이런 결론을 내놨는데 아니 그동안 김경수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안 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한 적이 없다. 못 봤다. 못 봤다는 얘기였죠. 장소에는 갔습니다. 장소에는 갔으나 이건 뭐 시연을 한 건 아니잖아요. 못 봤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는 재판도 해보고 변호사도 꽤 했지만 직권으로 변론을 제기하고 선고기를 연기하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8개 항목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도 없고요. 김경수 지사 쪽의 입장과 달리 킹크랩 시연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 그러면 유죄하면 돼요. 그건 유죄하면 되지. 이거를 근데 왜 그거를 미루고. 그래서 제가 뭐 이래저래 좀 연구도 해보고 3가지 정도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직권 2번 연기했어요. 24일 날 작년 12월 24일 날 하기로 하고 연기했다가 또 연기한 거거든요. 주심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하는 주심 판사 김민기 판사입니다. 판사하고 이 부장 판사 재판장인 차문호 형사 부장 판사 하고 이 유무죄 의견이 대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첫 번째 보고. 두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8가지를 제시한 거는 8가지 답변을 다 받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다음 잡은 기일은 3월 10일이에요. 상당히 오래 걸리죠. 3월 10일이면 차문호 부장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2년 있었어요. 그러면 인사 대상입니까? 원칙적으로 인사 대상자입니다. 그럼 3월 달이면 없어집니다. 그럼 다른 재판부가 재판하게 되고요. 세 번째 이것까지 보고 싶어요. 곧 설날이잖아요. 만약에 판결 선고를 하면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유죄도 문제가 되고 무죄도 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싶은 어떤 사람의 사람 본성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라고
판결 전에 이렇게 안 되지 않나요? 특정 사실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 의도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신문들의 제목은 뭐냐면 사실상 유죄 심증을 내비쳤다라는 식으로 제목들이 다 뽑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설이라 안 되고 3월 10일 날 해도 8가지 쟁점이니까 한두 가지만 정리해도 몇 달 후딱 갈 텐데 4월 15일 총선 이전에 절대 안 끝나요. 네. 그럼 안 끝나는데 김경수 지금 지사는 물론 총선은 안 치릅니다만 어쨌든 도지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민심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거는 대선할 때 선거 부정 관련된 얘기거든요. 정권의 정통성 문제도 그렇죠. 걸려 있고. 근데 유죄를 강력하게 의심하는 것 같은 내용을 이게 얘기를 했다. 물론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굳이 본다면 이런 건 있어요. 김경수 지사 쪽에 긍정적인. 아니 그냥 재판부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도 긍정적인 거 보려면 이런 거 있어요. 너무 그날 시연회에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이게 전선이 딱 쟁점이 굳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좀 안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만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킹크랩 시연에 참석하면은 유죄로 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라고 했고 실제로 저도 그런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니 그때 뭐가 아쉬워서 그런 걸 부탁을 했겠냐. 그리고 두 번째 또 그러면 그런 부탁을 할 만큼 김경수 당시의 의원과 또 드루킹 김동원 씨가 가까운 사이였냐. 또 그리고 정말 그런 내용들을 사실 매크로 킹크랩 솔직히 박지훈 변호사 이번 사건 아니었으면 몰랐을 겁니다. 난 먹는 거라고 생각하죠. 킹크랩은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거기서 그냥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이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일지 알았냐 이런 것들을 8가지로 다 밝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두루 보는 데는 사실 8가지 쟁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안 돼요. 저는 반대입니다. 재판국 뭐 하라 합니까? 1심 재판도 다 하고 2심 재판 말미암아가지고 수사 단계부터 처음부터 다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상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최소한 중반에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걸 보라는지 제가 재판부에 묻고 싶어 뭐 했냐고 묻고 싶어요. 아니 근데 뭐 했냐고 묻고 싶을 수는 안 되는 게 그건 검찰과 변호인의 역할이죠 사실은. 그냥 한번 묻고 싶다는 거 제가. 왜 이제 와서 묻냐고. 예, 그러고 그렇게 안 되면 유죄를 해야죠. 아니 왜?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내 심증만 갖고는 그날 참석했으니까 1심대로 가면 유죄 나온다. 다른 부분 당신 입증해 봐라.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유죄 나오면 유죄를 해야죠. 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나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확실하게 다쳐야지 왜 그래요? 아니 제 말씀은 그래서 그만큼 이례적인 우리 변호사들끼리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색하거든요. 8가지 제시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입증해봐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당사자주의라고 하죠. 우리 재판은 원래는 판사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검찰이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유죄라고 봅니다라고 하고 그걸 변호인이 맞받아치고 심판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봐라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쟁점을 던지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예, 그 흔치 않은 일이고. 직권을 하지 않습니다. 잘. 일단 그 킹크랩 시연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참석했더라도 공모가 아닐 수 있다. 공모가 아닐 수 있다. 공동정범이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참석했다면요. 이제껏 김경수 피고인이 주장했던 내용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호하기 힘들어집니다. 방어하기에. 그런 게 그 얘기를 미리 던져놓고 그 1항 질문이거든요. 던져놓고 그거에 대해서 입증하라고 하는 거는 유죄의 심증을 내비쳐놓고 그냥 한번 해보라는 말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그래요. 왜 이 시점이었을까? 법원 4월 15일, 3월 10일 얘기했잖아요. 법원 인사를 앞두고 이 시점을 택한 이유도 상당히 좀 미묘해 보입니다만. 박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지금 본인은 유죄 결정을 판결을 하고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차문호 판사가 왜냐하면 이제 주심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김민기 판사 주심은 이제 반대 무죄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뭔가 본인이 보기에 김경수 지사 측의 불리한 내용을 굳이 얘기라도 해놓고 나가야겠다. 이동해버리면. 근데 그거는 너무 심한 생각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워낙 이례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정도는 의심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말을 못합니까? 추론이다. 변호사 입장에서 재판을 10몇 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심 판사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무죄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반대일 수도 있겠죠. 차문호 판사가 무죄고 주심 판사가 유죄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방송 들어오기 전하고 이게 달라. 조금 달라졌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보내세요.
서울 영천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39대